한국으로 너무 가고 싶어요. 부모님의 반대에 너무 힘들어요. 저는 한국에서 꿈을 이루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라고 해요. 포르투갈 리스본 근교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저희 마을은 포도밭과 작은 공방들이 많아서 조용하고 평화로웠죠. 아버지는 전통 타일 공방을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지역 카페에서 일하셨어요. 저는 부모님 덕분에 큰 걱정 없이 자랐지만 어릴 때부터 제 안에는 늘 뭔가 채워지지 않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랄까요? 제 꿈이 뭐냐고 물으면 말문이 막혔거든요. 그저 학교 다니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면서 웃고 떠드는 평범한 일상이 반복됐어요. 그런데 그런 일상이 나쁘지는 않았어도 제 마음속 한 구석은 늘 답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인생이 확 바뀌는 계기가 찾아왔어요. 친구 소피아의 집에 놀러 갔을 때였죠. 소피아는 거실에서 뭔가를 보고 있었는데 한참 화면에 집중하더라고요. 제가 물었죠. 뭐 보고 있어? 소피아가 답했어요. 이사벨라, 이거 봤어? 한국 드라마야. 그 순간 전 속으로 생각했어요. 한국 드라마. 한국이 어디긴 알지만 왜 저걸 보지? 별 기대 없이 화면을 봤는데 첫 장면부터 서울의 야경이 나오는 거예요. 와, 그 화려한 빛과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끝없이 이어지는 고층 빌딩들까지. 솔직히 말해서 그 장면 하나만으로도 저는 이미 반해버렸어요. 포르투갈에서 볼 수 없는 도시의 모습이 너무 매력적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라마 속 주인공들을 보면서 또 다른 감정이 솟아났어요. 그들은 각자 목표와 꿈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한 주인공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지만 디자이너가 되겠다는 꿈을 위해 끝없이 노력하더라고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제 안에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저렇게 뜨겁게 뭔가를 꿈꾸고 싶다. 그날 이후 저는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인터넷으로 다른 드라마를 검색했고 밤새 몇 편을 몰아봤어요. 그게 제 한국과의 첫 만남이었죠. 그런데 드라마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드라마 속 이야기가 너무 재미있었지만 저는 이건 그냥 드라마잖아. 실제 한국은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켜서 서울 여행 브이로그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 본 영상은 어떤 외국인이 서울의 전통시장을 구경하는 영상이었어요. 와, 시장이 그렇게 활기찰 수 있다니요. 길거리에 가득 찬 작은 가게들과 사람들, 그리고 신선한 과일과 음식들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 외국인은 떡볶이를 먹으면서 이건 정말 꼭 먹어봐야 해요. 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속으로 저것도 나중에 꼭 먹어봐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영상은 한강공원을 소개하는 브이로그였어요. 사람들은 돗자리를 펴고 치킨과 맥주를 먹으면서 일몰을 감상하고 있었죠. 그 풍경이 얼마나 낭만적이던지요. 제가 살던 마을의 공원은 조용하고 작은 곳이라 비교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 저곳에 가보자. 한번 관심이 생기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 뷰티 유튜버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영상 속 모델들의 피부가 정말 너무 깨끗하고 투명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한 마음에 한국 화장품을 처음으로 구매해봤어요. 그게 클렌징 오일이었는데 진짜 놀라웠어요. 제 피부가 부드럽고 촉촉해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저는 친구들에게 이거 진짜 좋아. 너희도 한번 써봐. 라며 자랑하듯 권했어요. 그 친구들도 써보고는 이사벨라, 너 정말 좋은 걸 알아보는구나. 라고 칭찬했죠. 그렇게 한국에 대한 호기심이 커지면서 저는 점점 더 많은 걸 알고 싶어졌어요. 그저 드라마나 영상으로 보는 걸 넘어서 그 나라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제가 느끼던 그 막연한 답답함이 한국에 가면 풀릴 것 같았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희망이 생겼거든요. 제게는 그때부터 하나의 목표가 생겼어요. 한국에 가서 살아보자. 제가 이렇게 큰 결심을 하게 될 줄은 저도 몰랐지만 그게 저를 이끌어줄 것 같았어요. 물론 이 결정이 쉽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저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던 것 같아요. 제 한국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어요. 한국에 가고 싶다는 꿈이 점점 커지면서
저는 진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단순히 여행으로 가는 건 제 마음을 채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곳에서 살아보면서 그 문화 속에 직접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유학이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래, 공부를 핑계 삼아 한국에서 살아보자. 그러면 부모님도 조금은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을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하루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어요. 엄마, 아빠, 저 유학 가고 싶어요. 엄마는 웃으면서 물으셨어요. 유학? 어디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대답했죠. 한국이요. 그 순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빠는 포크를 내려놓으시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셨어요. 한국? 왜 하필 한국이냐? 넌 포르투갈에서 태어나고 자랐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려고 해? 엄마도 곧바로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씀하셨어요. 이사벨라, 한국은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너무 달라. 거기서 혼자 어떻게 살려고 그래?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설명하려 했어요. 드라마나 영상을 보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정말 많이 배웠어요. 그곳에서 공부하면서 살아보고 싶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찾고 싶어요. 하지만 아빠는 단호했어요. 내가 뭘 원하는지 찾는 건 좋은데 그걸 왜 한국에서 해야 하니? 내가 모르는 나라에서 혼자 고생하다가 돌아오면 그때는 늦었을 거야. 그날 이후로 부모님과의 갈등은 계속됐어요. 엄마는 매번 생각을 좀 더 해봐라며 설득하려 했고 아빠는 아예 그런 무모한 결정은 반대다라고 못을 박으셨어요.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아빠, 저 진짜로 한국에 가고 싶어요. 거기서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뭘 배우고 싶은지 꼭 확인해 보고 싶어요. 부모님은 결국 마지막 카드를 꺼내셨어요.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면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경제적 지원은 끊을 거야. 내가 진심이라면 스스로 해결해봐. 그 말이 저를 너무나 두렵게 했지만 동시에 제 결심은 더 단단해졌어요. 좋아. 내가 해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줄 거야. 한국으로 떠나기 위한 준비는 쉽지 않았어요. 일단 한국어가 가장 큰 문제였어요. 인터넷에서 무료 강의를 찾아보고 어플을 다운로드받아 공부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외울 수 있었지만 문법이나 발음은 정말 어려웠어요. 안녕하세요 같은 간단한 말도 혀가 꼬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건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의 대사를 떠올리면서 공부하면 기억이 더 잘 됐어요. 그 덕에 점점 자신감이 붙었죠. 서류 준비도 쉽지 않았어요. 유학 비자를 받으려면 여러 서류를 준비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학교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이런 것도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제 꿈을 떠올리며 버텼어요. 그래, 이건 한국으로 가기 위한 첫걸음일 뿐이야. 조금만 더 힘내자. 그리고 드디어 비행기 표를 예약했어요. 날짜를 확인하고 한동안 티켓을 바라보며 실감이 안 났어요. 진짜로 한국에 가는구나. 내가 정말 이걸 해내는구나. 출발 날이 다가올수록 설렘과 두려움이 교차했어요. 부모님께는 여행 가방에 작은 편지를 넣어두었어요.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할 수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공항에서 비행기에 오르던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창문 밖으로 보이는 리스본의 풍경이 점점 멀어지는데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감정이 뒤섞였어요. 내가 정말 이걸 하고 있는 거야? 그날 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앞으로 닥칠 모든 것들이 너무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설레더라고요. 한국에 도착했을 때 인천공항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어요. 공항 직원들이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는 모습도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도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로 향하던 중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여기가 내가 그토록 꿈꿨던 한국이구나. 고층 빌딩들,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간판마다 빼곡히 적힌 낯선 글자들까지. 그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계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에어비앤비에 짐을 풀고 근처를 돌아다녔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 매운맛이 정말 강렬했어요.
맵긴 한데 이게 왜 이렇게 맛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편의점에서 삼각김밥도 사 먹었는데 낯선 재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익숙해졌어요. 이게 한국에서 사는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이내 현실적인 문제들이 밀려왔어요. 언어 장벽이 생각보다 더 컸고 물건을 살 때도 손짓 발짓으로 의사소통해야 했어요.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영어 과외를 시작했지만 학생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무조건 해내야지. 한국에서의 생활이 조금씩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혼자라는 사실이 가끔 너무 외로웠어요. 에어비앤비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학교에 가거나 과외를 하러 다니는 단조로운 일상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카페에서 유난히 조용한 손님 한 명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제가 실수로 음료 계산을 잘못했을 때 웃으면서 말했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누구나 실수하잖아요. 그 말이 왜 그렇게 위로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바쁘고 서툴렀던 제 하루 속에서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가 민재였어요. 제가 처음 그를 제대로 알게 된 건 학교 도서관에서였어요. 우연히 마주쳤는데 저를 알아보고 먼저 말을 걸어줬어요. 카페에서 일하는 분 아니세요? 여기서도 공부하시네요. 그날 우연히 같이 점심을 먹게 됐고 이것저것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민재는 제 한국 생활에 대해 묻더라고요. 이사벨라, 한국 생활은 어때요? 힘들진 않아요?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놨어요. 언어 장벽이 얼마나 큰지, 부모님 지원 없이 생활비를 해결하려고 얼마나 고군분투하고 있는지.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으로 제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저도 교환학생으로 외국에 나가봤는데 너랑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게 참 쉽지 않죠. 그 말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민재가 저를 이해해준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이후 민재와 자주 만나게 됐어요. 그는 제가 모르는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소개해줬고 생활에 필요한 팁도 아낌없이 알려줬어요. 여기 시장에서 장 보면 훨씬 싸요. 그리고 이런 건 현금보다 카드가 더 편리해요. 저는 그와 함께할 때마다 한국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복잡한 미로를 안내받는 기분이었달까요? 어느 주말에는 남산타워에 갔어요. 야경이 정말 아름다웠고 그곳에서 민재가 저를 보며 말했어요. 이사벨라, 넌 참 용감한 것 같아.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혼자 생활하면서 내가 봐도 대단해. 그 말을 듣고 저는 조금 부끄러웠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누군가 제 노력을 알아봐준다는 건 생각보다 큰 힘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민재를 향한 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강에서 돗자리를 깔고 치킨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날, 민재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이사벨라, 너랑 같이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져. 너는 내가 많이 배우게 해주는 사람이야.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이미 특별한 마음을 품고 있다는 걸 확신했어요. 그 후 우리는 연인으로 발전했어요. 민재는 제게 항상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아르바이트와 학업 때문에 지칠 때마다 민재는 힘이 돼줬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여기에 온 이유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의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지탱해줬고 저는 그의 곁에서 점점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그저 특별한 감정보다도 서로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힘이 됐어요. 민재 덕분에 저는 한국 생활에서 안정감을 찾았고 제 자신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됐어요. 그는 제 삶에서 단순한 연인을 넘어 진정한 동반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민재와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는 결혼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제가 겪은 모든 일들 속에서 민재는 항상 제 곁에 있어줬거든요. 그는 단순히 연인이 아니라 제가 낯선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 진정한 동반자였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했을 때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부모님이었죠. 부모님께 결혼 이야기를 꺼냈을 때 예상했던 대로 그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아버지는 한참 말이 없으시더니 무겁게 입을 여셨어요. 이사벨라, 한국 남자와 결혼한다고?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우리가 모르겠니? 그런데 거기서 결혼까지 하겠다니 말도 안 된다. 엄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어요. 민재라는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 해도 너희가 문화 차이를 극복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살아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내가 너무 힘들까봐 그래. 그들의 반응은 제게 큰 상처였어요. 하지만 그들의 걱정도 이해는 갔어요. 부모님께 민재에 대해 몇 번 이야기한 적은 있었지만 그저 친구로 소개했었거든요. 이제는 그가 제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그리고 우리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를 설명해야 할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기로 했어요. 편지에는 민재가 제 삶에 얼마나 큰 힘이 되어줬는지, 그가 얼마나 따뜻하고 배려 깊은 사람인지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제가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도 솔직하게 썼어요. 마지막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엄마, 아빠. 제가 정말 이 결정을 진지하게 내렸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민재와 함께라면 저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저희를 믿어주세요. 편지를 보낸 후 부모님은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저는 그들의 반응을 기다리며 불안한 시간을 보냈죠. 그러다 며칠 후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사벨라, 우리도 한번 한국에 가볼까 생각 중이야. 내가 얼마나 진심인지 직접 보고 싶어. 그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났어요. 부모님이 한국에 오신 날, 저는 공항에서 그들을 맞이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셨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계셨어요. 우리가 직접 보러 왔다. 하지만 이걸 허락한다는 뜻은 아니야. 아버지의 단호한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들과 서울 곳곳을 다니며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을 보여드렸어요. 전통시장에서는 어머니가 신선한 재료들을 보고 감탄하셨어요. 이사벨라, 여기 음식이 정말 신선하구나. 이런 건 우리 마을 시장에서도 보기 힘든데. 아버지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지만 시장 음식을 맛보며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한옥에서 묵으며 부모님은 온돌의 따뜻함과 고즈넉한 분위기에 감탄하셨어요. 어머니는 내가 왜 여기를 좋아하게 됐는지 조금 알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셨어요.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렴풋이 그가 제 선택을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라는 걸 느꼈어요.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께 초대장을 보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반대의 뜻을 굽히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내 결혼식을 보러 가야 하지 않겠니?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놓였어요. 결혼식 날 아버지는 예식장에 앉아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온 순간 저를 보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후 조용히 다가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사벨라, 내가 얼마나 진지하게 이 결정을 내렸는지 알 것 같다. 내가 여전히 걱정은 되지만 내가 행복하다면 나도 너를 응원하겠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버지를 꼭 안았어요. 결혼식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어요. 부모님은 처음으로 민재와 웃으며 사진을 찍으셨고 민재의 가족은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모든 갈등이 풀린 건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결혼 후 저는 민재와 함께 한국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부모님도 이제는 제 선택을 존중하며 종종 한국에 방문하시고 민재와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저는 한국에서 제 두 번째 가족과 함께 진정한 행복을 찾았어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건 진심과 사랑이 결국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찾았고 그걸 선택한 덕분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고요. 모두에게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사랑받고 싶습니다. 한국 사랑해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